자,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또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수가, 그죠? 물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보여줬죠. 트럼프의 이제 퇴원과 관련돼서 뭐, 유가도 또 크게 오르고, 국채금리도, 그죠? 특히 이제 에너지주라든지 금융주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조기에 퇴원을 또 함으로써, 아무튼,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불안감, 그죠? 이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좀 더 사라지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 있고, 자, 지금 나스닥 선물 뭐 좀 더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으나,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은 어저께 장중에 이제 나스닥 선물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오르면서 우리 시장은 좀 선반영이 되었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는 강했던 부분이 오늘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좀 급등을 했던 그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조정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시초가를 좀 높게 시작해서 이제 봉 자체가 소폭의 응봉이긴 한데,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요 22등 평균선에 지금 이제 에서 응봉이 좀 나왔어요. 이제 보편 이런 일봉이면 조금 뭐 봉이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선은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요 22등 평균선 전후를 놓고 뭐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한다면 그죠? 당분간 지수는 뭐 어쨌든 2270 또 2000 뭐 예를 들어서 뭐 370 사이에서 박스권을 보이겠으나, 그러나 또 내일 만약에 지수가 뚫고 올라가 버리면, 그죠? 또 전고점 까지도 뭐 충분히 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계속 좀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장세의 어쨌든 반락 부분이 이렇게 길지는 않다. 아무튼 뭐 주가가 이제 8월 초에 고점 형성 이후 또 9월 초에, 그죠? 또 고점을 만들고 지금 조정을 받는 것이니까. 그럼 뭐 10월 초가 되면 또 이렇게 주가가 좀 10월 초 중순 되면 올라오면, 그죠? 나름 또 짧은 그런 반락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여기서 이제 아무튼 뭐 단기적으로는 21 2평에 어쨌든 저항을 받는 모습이긴 하니까, 그죠? 하니까 내일 좀 봐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오늘 수급 부분으로 이제 외국인들은 그래도 뭐 결국 좀 전체적인 시장에서 어제는 이제 기관들 금융투자가 크게 좀 매수를 보여줬고, 뭐 오늘은 이제 기관들은 좀 매도를 하고, 그죠? 특히 금융투자 쪽이 매도를 좀 했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뭐 또 결국은 소폭 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이제 또 만기일이죠. 만기일, 그죠? 만기일에서 과연 연말에 이제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뭐 어제 미국 시장의 급등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오늘 약했던 것은 전일 우리 시장이 급등을 또 보여줬다, 이렇게 요 상황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어저께 제가 요 중심을 이제 오늘 KIF, 그죠? KIF의 세 장의 연설 부분에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제 저는 세 장의 연설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저를, 그죠,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물론 이제 요 차트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은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요 오늘 이제 제목을 이렇게 해놨죠. 2022년 영업이익을 2조로 목표를 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주주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세장이 목표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놓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해석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그죠? 주주들을 행복한가? 과연 여쭤봤을 때 아마 여기에 뭐 청취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죠? 주가를 또다 30만 원에 매수를 해서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일부는 아마도, 그죠? 뭐 지금 뭐 10만 원에 매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심지어는 지금 뭐 5만 원, 4만 원에 매수한 분도 저는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각각 어쨌든 뭐 다를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는 앞으로 주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죠? 또 지금의 영업이익보다는 앞으로 영업이익을, 그죠, 크게 목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좀 행복하지 못한 주주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는 행복해지니까요. 그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나는 못 참겠다. 그러면 셀트를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어쨌든 2022년에 영업이익이 2조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 이제 보면 오늘 세장의 이제 말 부분이었는데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제외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2021년 말이 됐던 2022년이면 이제 전체 통폐합을 합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약하고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래서 이제 이 통폐합을 한 전체 매출의 영업이익이 한 2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준비하고 있는 게 물론 이제 바이오시밀러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셀트리온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신약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죠?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케미칼 부분으로 그죠? 미국이라든지 여타 지금 뭐 많은 이런 또 제품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번에 다케다 제약도 또 그죠? 이런 뭐 아시아권 부분에 인수도 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어쨌든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램시마스 C라든지 또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뭡니까?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어떻게 포함하면 저는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또 하나 이제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뭡니까? 직접 판매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접 판매를 하니까 그동안에 파트너사한테 줬던 마진 거의 약 40%잖아. 그죠? 그것도 이제 세이브를 시키면 저는 매출 부분이든 영업이익 부분이든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도 뭐 셀트리온의 또 세장에 대해서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뻥쟁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잖아요. 또 우리 뭐 주주들도 많이 그런 말들을 했었고요. 근데 결국 다 시간, 그러니까 시차가 좀 있었을 뿐이지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그죠?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겠다고 내세웠던 것도 결국은 전문 경영이 지금 내세웠고 은퇴하겠다는 거 5년 만에 은퇴한다고 하죠. 조용히 은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가서 그동안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면서부터 임상을 진행하면서부터 수많은 말들이 그죠? 불평 불만들 또 우리 전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죠? 부정적인 비관적인 이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이제 뭡니까 1조의 수출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그죠 여기다가 이제 또 보너스가 치료제 그죠 코로나 항체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2022년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세자님께서는 오늘 2021년 빠르면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빠르면 그냥 패스하고 그죠? 패스하고 2022년까지. 그럼 여러분들 2년 참지 못하겠어요? 참으십시오. 자, 그래서 요 부분 하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제 행복한 회사. 주주들은 결국은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쪽에 서회장이 회사 목표를 보면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 그죠? 지금 셀트의 직원들은 행복하겠죠? 그쵸? 연봉도 세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의 직원들은 어쨌든 지금 우리 사주를 얼마에 3만 원에 그죠? 전 직원들이 다 받아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사주를 3만 원에 받았으니까 뭐 지금 25만 원에도 대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직원들은 행복할 것이고 그러니까 주주들이 투자를 해서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다. 근데 주주들은 절반은 행복할 것이고 절반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행복하지 않은 절반들도 앞으로 1년 2년 기다리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그죠? 난 그걸 못 믿겠어. 못 참겠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면서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는 게, 그죠? 우리가 이제 희망이 없는 것보다는 희망이 있는 게 낫거든요.
그렇잖아요.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보니까 뭐 국가가 우리 이 회사를 있어서 행복한, 국가가 우리 회사가 있어서 그런 기업도 참 드물어요. 그죠? 아, 참 저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또 우리 서 회장의 목표라고 하니까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그래서 뭐 다른 건 차지해두고 국가가 뭐 이런 전 차지해두고 아무튼 우리 주주들이 투자해서 행복한 회사는 저는 될 걸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는 6년, 7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고 지금까지 이어왔지만 지금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점의 불만도 없고요. 지금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동안을 생각하면 또 지금의 이 주가의 이런 좀 답답한 부분이 또 앞으로 1년 후에, 그죠? 2년 후에는 또 충분히 행복함을 부상해 줄 것이고, 그러나 이제 2년 후에 가서 그때 덤벼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겠다. 그죠? 그 사람들은 행복할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낫지 않겠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목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요거 말고 이제 몇 개 또 새로운 부분은, 오늘 서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이제 루마니아, 여기 이제 임상 승인이, 그죠? 어쨌든 나왔다고 합니다. 임상 승인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영국하고 독일은, 또 그 외에 이제 뭐 7, 8개 국가에 있어서는 이제 이번 주 중에 나올 국가가 있고 또 다음 주 초에, 그죠?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것도 뭐 다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뭐 환자들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임상에 대한 이런 또 수요가, 그죠?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미국이나 뭐 유럽, 뭐 지금 미국이 뭐 사망자가 세계 최고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부터 임상 그 모집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한 10%밖에 배정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좀 가능하나 보고, 그리고 나왔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어쨌든 또 이상이 좋으면은, 그죠? 전 국민들에게 조기 검사를 하면서 또 조기 치료를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정부에 또 건의를 하겠다. 이 부분 자체도 상당한 거잖아,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나왔던 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셀트의 경쟁자가 리제네논,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이거 우리 중국에 계신 고객분이 이제 카톡을 주셨는데요. 리제네논, 그죠? 이게 참, 제가 이제 하나에게 항상 그 바이오 그 회사를 하면서 또 하나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독일의 그 베링거 인겔하임 있잖아요. 베링거 인겔하임, 그것도 참 제가 잘 안 돼요. 리제네는 이것도 참 잘 안 돼요. 그죠? 그 베링거 인겔하임은 참고로 제가 왜 이제 이걸 말씀드리냐면, 베링거 인겔하임이 이제 셀트리온이 그 바이오시밀러한, 리툭산, 그죠? 리툭산 바이오시밀러를 이상에서 실패한 회사입니다. 독일에. 잘 아시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라이벌이 릴리하고 세 군데가 라이벌인데, 벌써 셀트는 다르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다른 제약사들은 그 임상 이상을, 그죠? 뭐 42세 이하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셀트는 55세 이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비만이라든지 또 기저질환이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임상부터 차별하겠다는 거죠. 어차피 이게 뭐 셀트가 만든다고 셀트가 이 시장을 다 그죠? 먹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릴리가 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뭐 3명이 나오면 3명이 비슷하게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좀 차별화된 데이터가 더, 바이오시밀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전략을 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좀 이제 특이한 부분에서는 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내는 아무래도 이제 환자가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뭐 확진자가 이제 100명부터 떨어졌고, 좀 유럽은 뭐 몇만 명씩, 오늘 러시아도 뭐 만 명 단위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는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생산을 하는 모든 부분들, 대부분 부분들은 해외로 수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서 회장의 중요한 말은 뭐냐면,
어쨌든 2021년에는 이 CTP-59 독감 치료 자꾸 제가 독감이란다. 항체 치료제가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매출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상당히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매년 영업이 70%에서 100% 이 부분은 뭐 좀 뭐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21년 내년이나 내후년 사이에 영업 이익을 2조, 뭐 그 예외 25년 이건 잘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일단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저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에도 거의 뭐 우리 국내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바이오 시밀러는 새롭게 생긴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애널들도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예상 전망들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그거를 알 수 있는 예상이나 전망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죠? 수 회장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이런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보다도 왜냐하면 수 회장은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최초로 한 사람이니까. 그죠? 바이오 시밀러를. 그래서 수 회장의 시장 전망이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뿐만 아니라 2012년, 3년, 1년도에도 수 회장의 생각을 왜? 그 사람은 없었던 산업,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라는 산업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 산업을 연구하고 투자를 해왔으니까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우리가 애널리스트가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애널리스트가 안에 가지고 펜트 가지고 굴리고 앉았는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또 제가 뭘 알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 중에서도, 그죠? 수 회장은 몸소 유럽에서 미국에서 영업 다 뛰었잖아요. 국내에서도 영업 다 뛰었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 드렸죠. 부산대 병원을 갔대요. 우리 수 회장께서. 가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 CTP 이제 그 앞으로 이거를 좀 영업을 하려고 갔더니, 병원에, 그죠? 병원에서 쭉 보더랍니다. 보시면서 외양을 툭 보니까 회장이야. 그죠? 아니, 어떻게 회장님이 이렇게 영업을 하러 오셨나요? 그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수 회장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회장은 영업하면 안 되나요? 자,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가장 아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우리가 뭐, 3년 전에 여러분들, 많이 보도 나왔어. 유럽에서도 뭐, 주주총회에서, 유럽에서, 그죠? 인터뷰하고, 주주들하고 소통하고, 직접 일본이든 유럽이든, 그죠? 미국이든 뛰어다니면서 다 영업을 했기 때문에 가장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셀트리온의 매출이나 미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세정밖에 없어요. 괜히 옆에 애널리스트 까불지 말라고 해 좀. 제니퍼 킴, 조지 H, 제임스 임 말고 또 이런 이상한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 까불지 말라고 해. 니들이 알아? 뭘? 세정보다 많이 알아? 자, 이런 말은 지금 2022년에 영업이 21년, 22년에 영업 이걸 2조 하겠다. 목표. 자, 그리고 더 말을 하면 2025년에는요. 8조 한대요. 2030년에는요. 그 이상 한대요. 그 이상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항상 그동안 서해장 뻥뻥 그 말을 하는데 무슨 뻥이겠어? 뻥한 거 있어 지금까지? 약속 안 지킨 거? 시간이 좀 딜레이 됐을 뿐이지 없어요. 약속 안 지킨 것은. 아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자꾸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희망만 자꾸 심어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걸 당장 제가 뭐 내일 보고 투자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최소, 앞으로 2년은, 3년은 여러분들, 2003년까지 가지 말고 그러면, 이제 1년 지나도 치고 2년만 하자고, 2년만. 2년 동안 내가 투자 이거 못하겠으면 그러면 여기서 손대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어제 인지 컨트롤서, 그죠? 어제 상 먹고 오늘도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고 왔어요. 물론 오늘 절반 팔기는 했어요. 이런 주식들도 뭐 많은데 뭐 하려고 셀트에 고생스럽게 힘들게, 그죠? 여기서 이걸 단기합니까? 세장께서도 말씀하잖아요. 투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투자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투자를 하면 결국 뭡니까? 주주들이 행복한 회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 없고 확신 없으면 단기 매매 하시면 되겠죠. 다른 데 가서. 자,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저는 짓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좋았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 오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는 그렇게 지금 저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투자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뭐 당장 내일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보고 저는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가보면 자, 주가가 어쨌든지 간에 작년 3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자, 여기서 사서 내려갔다? 여기서 단기, 그러니까 사서 내려와도 제가 29만원 깨지면 팔라는 말씀도 들었잖아요. 단기 하시는 분들은. 그죠? 그리고 이제 못 팔았신 분들은 그냥 중장기로 같이 가자. 그리고 단기 하실 분들은 지금 이제 들어오지 마라. 말하고 상한가도 한번 못 치는 이 주식을 앞으로 셀트는 상한가 한 번도 안 칠 거예요. 그죠? 아, 인지 컨트롤스도 상한가 치는데, GMB 코리아도 상한가 치는데, 그쵸? 신풍기약은 심심하면 상한가 한 번씩 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돼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 주식은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 전문가들조차도 애널리스트조차도 이런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판단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PER이 어떤지 무슨 바이오 주식을 가지고 PER을 따지고 앉았어요. 셀트리온은 PER이 70 밑으로 내려가면 이 주식은 끝난 거예요. 왜?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이 뭐 퍼가 50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식 팔아버려야 돼요. 70m로 퍼가 내려오죠. 70 이하로 PR이 70 이하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셀트 투자하지 마세요. 셀트는 기본으로 앞으로 PR이 그죠? 막 150, 200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되는지 보십시오. 자, 오늘 어쨌든 이제 짧게 한번 보면 어쨌든 오늘은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양, 아무튼 이제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 양, 양, 오늘 양. 내일 그럼 엄차례네, 엄차례. 그죠? 내일은 뭐 음이 나오더라도 저는 그죠? 플러스 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바닥에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은 좀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게 그죠? 사실 오늘도 이제 혼혈성 재료가 또 뒤늦게 오후에 나오기도 했죠, 그죠? 뒤늦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당국에서 요 발표를 한다는 거, 그죠? 우리 당국의 이제 본부장이 또 같은 저하고 또 건씨잖아, 그죠? 그래서 이 GH형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변종이죠, 변종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는 또 이런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또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쨌든 뭐 과거에 이제 GH 효과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7월달인가 회사에서는 발표했지만 이번에 이제 이 GH형 10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발표를 했었죠. 저번에도 그죠.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어쨌든 뭐 당국에서 발표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런 이제 호재성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주가는 아무튼 오늘 그래도 소폭의 플러스를 냈다는 게 그죠. 그러니까 요 최근에 어쨌든 요거를 이제 지지하고 있다는 거. 요 부분에서도 남들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를 쉽게 지금 내려가지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여튼 모습은 이제 결국 이제 29만 원을 깨보니까 주가 힘없이 무너졌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이 25만 원대 전후에서 주가를 세우는 모습인데 오늘 수급도 뭐 조금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그렇게 뭐 크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좀 호재가 나오면 또 이런 뭐 세장의 이런 이제 부분들, 그죠? 에서도 사실 호재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주가가 거래가 좀 형성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는 아쉬운 게 약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또 주가가 싼 부분에서 우리가 저축되는 부분, 그죠? 그러니까 저축을 제가 이제 우리 요즘 VIP들한테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이쪽에 그 인지 컨트롤스를 이제 50%를 매도를 했어요. 다 판 건 아닌데 우리 여기 뭐 들어보신 분들 우리 또 VIP도 듣고 계시잖아. 유료 무료잖아 이거는, 그죠? 근데 그 매도해서 수익 난 금액을 가지고 셀트리온 저축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2016년도에 이런 뭡니까 매매들을 많이 했어요. 단기 매매해서 수익 나면 셀트 저축, 단기 매매 수익 나면 셀트 저축.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 그 유료 회원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자, 저축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30만 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여기 이제 또 이 과장 같은 경우에도 그죠?
뭐 싸게도 18만에도 저축 들어갔지만은 또 30만에도 저축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축을 한 2년 3년 들면 평균 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올라가는 게 저축 들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나 이제 주가는 또 빨리 올라가면 또 기분은 다 좋기는 해요. 저축 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저축 드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요. 2022년까지 한번 저축 꾸준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축 드는 분들이 뭐 돈 많은 분들이 들겠습니까? 그죠?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이 저축을 드는 거잖아요. 한 주, 두 주, 그죠? 그렇잖아요? 돈 많은 분들이 저축 말 들고 앉았어요. 그냥 펑펑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약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주봉도 요번 주에 좀 주봉상 양봉을 좀 내줘야 돼. 주봉상도 4주째 지금 응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최근 들어서 4주째 응봉이 나온 거 그렇게 없거든요. 그죠? 작년에 뭐 2019년도로 제외해놓고 그래서 4주째 되면 안 되니까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으니까 양봉 내일 좀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또 만기일이잖아요. 만기일에 이제 또 패시브 자금도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또 우리 수 회장이 이제 8일날 또 국감에 또 가서 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또 브리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또 할 것 같아요. 국감에 이제 정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거기서도 뭐, 어쨌든 우리 사장은 어디 가나, 그죠? 당당하잖아요. 왜? 당당하다는 것은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계속 앞으로 할 거예요. 왜? 당당한 셀트리온을 소개하는 거니까. 그죠? 어디 뭐 이상한 깨재재한 뭐 이런 거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당당할 수 있는 셀트리온을 저는 여러분한테 소개하기 때문에 항상 당당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주봉상 그렇고, 자, 월봉도 뭐 마찬가지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헬스케어는 이틀 연속 091990 이틀 연속 지금 이제 주봉상 양봉을 했어요. 어제도 플러스를 냈으니까. 자, 헬스케어가 이제 먼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죠? 뭐 비슷한 그런 흐름이었지만 어쨌든 이틀 연속 그래도 양봉을 해는 오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누가 이쪽에 이제 또 외국계 JP가 또 매수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수급을 들어가서 보면, 지금 이제, 오늘, 물론 이제 어제 1.17 하락하고 오늘 1.38도 상승을 했네. 그죠? 자, 오늘 기관들이 이제 12,000점 매수했는데, 기관들 중에서도 오늘 뭐 연기금이 오늘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16일째, 17일째인가요? 그죠? 계속 지금 파는데, 오늘 연기금이 2,500조. 어제보다 좀 적었고요. 어제 2만 주 팔았으니까. 투신들이 또 요즘도 계속 팔아요. 오늘 만주. 그죠? 오늘 금융투자 쪽이 전체 시장에서 팔았지만 셀트는 3일 연속 매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쪽에 외국계 쪽은 뭐, 1000주 정도 매수이긴 한데 그 의미가 없고, 그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기관들 부분들의 이제 금융투자 쪽이 좀 매수를 좀 약간 그래도 어제 오늘 3일 동안 아무튼 바닥 꺼내서 25만원대에서 좀 매수를 그래도 좀 해주는 게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자, 어쨌든 뭐, 오늘도 프로그램은 결국 이제 19,000주. 그러니까, 셀트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도보다도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에서죠. 좀 강한 그런 모습인데. 자, 오늘 이쪽에 이제, 091990, 헬스케어는 이제, 어쨌든 뭐, 외국계 쪽에 3일 연속 이제 매수가 좀 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쪽에 이제 JP가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셀트는 오늘도 뭐 매도 쪽에서는 모간 스탠리가 아침에 좀 나오고 못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B 창공을도 한번 툭 나왔어요. 어제 DB가 조금 매수하더니, DB 매도는 환영, 그죠? 환영.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신한이나 이런 쪽은 좀 왔다 갔다, 삼성도 약간 매도가 많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베스트가 오늘 한번 퉁퉁 떠니다가 또 장 막판에 좀 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베스트가 좀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플러스를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어쨌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죠? 2022년에 영업이익이 2조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여기서 CTB59 독감 치료제 자꾸 독감이라고 그러네. 코로나 항체 치료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빠르면 2021년 내년이에요. 자, 주주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2021년, 22년이 되면 다 행복해집니다. 그죠?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 뭐예요?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요. 이 고통을 참아야 해요. 그죠?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들도 10만원대도, 그죠? 15만원대도, 또 5만원대도, 심지어 2만원, 3만원대도 참았어요. 나는 그렇게 참지 않고 어떻게 순간
수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 단기 매매 딴 데 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셀트리를 투자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는 행복한 그죠? 주주들이 될 걸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1, 2년만 그죠? 고생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